최근에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1기 신도시가 가끔씩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는 향후에 또 재건축이 이슈가 될 수 있는 만큼 1기 신도시도 유심 있게 봐야 되는 지역이긴 합니다. 이쪽은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데요. 지금 내부가 안녕하세요. 이가루 경매 김준형입니다. 제가 오늘은 대표적인 1기 신도시인 일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2억대로 투자가 가능한 그런 아파트인데요. 최근에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1기 신도시가 가끔씩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는 향후에 또 재건축이 이슈가 될 수 있는 만큼 1기 신도시도 유심 있게 봐야 되는 지역이긴 합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아파트는 소형 면적입니다. 한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이고요. 내부 구조는 투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잠시 후에 도면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나온 이 아파트는요, 입지도 괜찮습니다. 일산 신도시에 두 개의 유명한 학원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후곡마을 학원가고요. 두 번째는 백마 학원가입니다. 이 학원가와 상당히 인접해 있고, 그리고 더블 역세권이죠. 서해선과 경의중앙선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서해선을 이용을 하면 김포공항역까지도 빠르게 도착을 할 수가 있고요. 김포공항역에서는 5호선을 타고 서울 주요 일자리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노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치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서해선과 경의중앙선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서울 접근성에서도 빠지지 않는 입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보는 아파트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아파트이고요. 514동 아파트 물건을 보러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물건은 1005호입니다. 이 아파트가 10층짜리 아파트인데요. 10층 중 총 10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탑층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금액적인 메리트는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라고 생각이 돼서 현장을 나와봤고요. 그리고 인근에 아파트를 한 바퀴 둘러보니까 녹지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보면은 저쪽에도 녹지로 되어 있고요. 정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산책할 공간도 있고, 그리고 일산 하면은 호수공원이 상당히 유명하죠. 조금만 가면 호수공원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시설은 일산 하면 의심할 나위 없는 지역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당 동 앞에 경비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경비 아저씨는 근무 중에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경비 아저씨가 저희 얘기를 듣고 막 쳐다보시는데 들어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입구는 시건장치는 되어 있진 않고요. 이렇게 누구나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편함을 보면 가장 딱 눈에 띄는 우편함이 있을 거예요. 여기 1005호 우편함인데요. 우편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경매 정보지를 보면 지금 현재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소유자분이 우편물 수령을 안 하든지 아니면 거주하지 않던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관리비 고지서가 이렇게 있는데, 이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한 720만 원 정도가 미납된 관리비가 있는데요. 8월까지 미납된 관리비인 것 같아요. 기본 요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오랫동안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한 달에 기본 요금이 10만 원 정도 나오네요. 10에서 12만 원 사이 정도. 이렇게 보면 한 7개월 정도 관리비 안 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또 10월이잖아요. 10월이니까 한 2달 분도 더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00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일단은 우편함을 보면 거주를 안 하시는 게 유력해 보이고요. 정면으로는 지하철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연결은 안 된 것 같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요. 이제 전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가서 현장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보시죠. 엘리베이터는 최근에 교체한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요즘에 좀 오래된 아파트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얘도 교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상태가 너무 좋은데요? 맞아요. 지금 13인승으로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도 꽤 큽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총 2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한 라인당 총 7개 호수인데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많이 붐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는 2대로 되어 있고요. 속도도 괜찮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중에 10층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내려 볼게요. 여기가 10층인데 1005호가 여기죠. 엘리베이터 내리면 여기 바로 앞에가 1005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도 붙어 있고 도시가스에서도 1차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물이 도착을 했는데 수령하지 않아서 이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글씨가 다 없어졌어요. 이런 걸 보면은 거주 안 한 지는 좀 상당히 오래된 것 같고요. 도시가스에서도 뭔가 안내장이 왔습니다.
근데 타인이 보지 못하도록 붙여놨는데 아마 도시가스 요금이 미납이 돼서 이런 안내장이 붙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복도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쪽 문이 아마 방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문인 것 같습니다. 도면을 보니까 이쪽이 침실 창문입니다. 침실 창문으로 되어 있고요. 이 현관으로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에는 주방이 있어요. 주방이 있고 그 앞에가 도면상 거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면으로 가면은 침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닫이 슬라이드 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이쪽 침실 공간을 거실 겸 침실로 사용을 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거실 겸 침실 옆으로는 또 침실이 위치해 있고 화장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내부 면적은 한 50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20평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로 보입니다. 이쪽으로 보면 지금 이쪽은 북쪽이에요. 북쪽이고 6차선 대로변에 붙어 있습니다. 이 복도에서 소리를 듣기로는 차량의 소음 소리가 좀 상당한데요. 우리가 보는 아파트 거실 기준으로는 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향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소음은 집 안에서는 들릴 것으로 생각은 되지 않고요. 남향으로 되어 있어서 햇빛도 상당히 잘 들어오겠죠. 10층이라 막히는 것도 없고. 근데 한 가지 단점은 10층 중 10층이라 그거에 대한 부분은 아마 시세 조사할 때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은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데요. 이 문은 안 열리는 것 같아요. 지금 내부가 보이진 않는데 낮 시간이라 해 때문에 좀 밝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내부에 누가 있는지는 보이진 않고요. 도시가스도 열려있긴 한데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실의 전망 한번 볼까요? 계단실에서 보면은 전망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것 같은데 거실 전망이 아니라 침실 전망입니다. 5호가 바로 이 옆이니까 이 아파트 동간거리는 충분하고요. 저 사이로는 녹지도 훤하게 잘 보이네요. 예, 전망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라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타고 올라왔던 엘리베이터가 이 엘리베이터고요.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인데 이 엘리베이터는 더 작아요. 엘리베이터가 여긴 더 작습니다. 예. 네. 여기는 7인승이에요. 이 아파트는 13인승 한 대, 7인승 한 대 이렇게 두 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작고 왼쪽은 크다. 또 이런 아파트도 다 있네요. 근데 굉장히 효율적인데요? 엘리베이터가 두 대 있으니까. 그래도 한 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훨씬 조그만 낫죠. 거라도 있으니까. 예, 예. 네. 저희도 이용할 때 거의 기다리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1층입니다. 계단으로 내려가면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길인데요. 지하 주차 공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주차장도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여기가 총 1152세대인데요. 주차 대수가 1052대니까 한 0.97대 95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세대당 한 대가 조금 안 되긴 하지만 주차 공간은 이 정도면은 괜찮아 보입니다. 엘리베이터와는 연결이 안 되지만 아파트 내부에서 계단으로 이용을 해서 지하 주차장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층으로 올라가서 건물의 외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는 건물이 10층인데 10층을 외관에서 봤을 때 샤시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하러 나가 보겠습니다. 건물 외관에서 10층을 보면 9층도 샤시가 바뀌어 있거든요. 하이 샤시로 바뀌어 있는데 10층은 아마 알루미늄 샤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입주 당시 그대로의 샤시로 보여집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안 돼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베란다 쪽에도 짐들이 밖에서 봤을 때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지금 사람이 아마 거주를 안 하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도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에어컨도 설치가 안 돼 있는 걸 보면 이 무더운 여름날 어떻게 여름을 날 수가 없겠죠. 에어컨이 없으면. 그래서 아마 이사를 나가신 것으로 보이는데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4년 7월 달에 소유권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소유자로 변경이 되었고 이때부터 아마 이분이 거주를 하셨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2014년이면은 11년 전이잖아요. 그럼 11년 전에는 이때는 건물의 연식이 20년 정도 됐으니까 아마 내부 수리는 간단하게 하고 도배 장판 정도만 하고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30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내부를 올 리모델링 하지 않으면 사용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건물들은 일단은 내부 수리 비용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입찰가를 계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니면 수리를 안 하고 저 상태 그대로 매도를 했을 때 얼마의 매도가 되는지도 알아보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경매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76101번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마두동 717번지 514동 1005호입니다. 백마마을 아파트이고요. 대지권 등기돼 있고 건물의 면적은 50.16제곱미터인데 2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가는 3억 7,900만 원의 감정평가가 되어서 지금 현재는 1회차 유찰 금액인 2억 6,500만 원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권은 30% 떨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2억 6천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 회차에 입찰이 유력해 보입니다. 임차인의 현황을 보니까 임차인분은 거주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내부에도 우편물이 많이 쌓인 것과 우편물 도착 안내문을 보면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아파트이고요. 건물 등기부등본도 말소기준권리가 근저당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말소기준권리로 이하 전부 다 소멸이 되는 권리입니다. 특별하게 권리상 하자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와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명도 기간을 조금 넉넉하게 갖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수리 비용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 이 아파트에 대해서 최종으로 정리를 해보면 서해선과 경의중앙선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역까지는 도보로 5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백마 학원가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아이들이 키우기에도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고요. 1기 신도시다 보니까 주변 환경은 상당히 쾌적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재건축에 대한 호재도 누릴 만한 그런 입지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 물건을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은 첫 번째로는 미납관리비가 한 8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납관리비는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부 상태가 제 추정으로는 수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입주자분들은 수리 비용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입찰가 산정을 해야 되고, 투자하실 분들은 수리를 안 한 그대로의 아파트가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는지는 확인을 해서 그 기준으로 입찰가를 산정을 하시길 바랄게요. 수리된 집과 안 된 집이 이런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그런 점들은 확인해보고 입찰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 외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는 아파트입니다. 10월 18일부터 오프라인 경매 교육이 시작이 되니까요. 딱 모집 인원은 10명입니다. 10명 한도에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사진들이 또 1대1로 물건 추천도 해드리고 1대1로 대응을 다 해드리기 때문에 10분만 받는 것이고요. 이번에 오프라인 경매 교육을 들으시면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도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향후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